올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업종을 꼽으라면 아마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건설주에 좀 뭔가 빛이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에 이어서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오늘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아직 전쟁이 한창인데 약간 김칫국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설왕설래 했었는데 이번엔 뭐가 다릅니까? 일단 국토교통부가 18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들로 꾸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팀 코리아인데요. 이 원팀 코리아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가장 시급한 이제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 그리고 우만시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그리고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카호후카댐 재건 지원, 철도, 노선, 고속화 등 6대 선도 사업, 가장 급한 6대 선도 사업을 치러냈고요. 이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함께 총 23억 달러 이상이 될 EDCF 공여 협정까지 체결하면서 사업 착수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이 EDCF라는 건 한마디로 장기 저리 대출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장기 대출 저리 협정을 맺어야지 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젤린스키 대통령이 직접 협력단을 만나서 원전, 방산, 자원개발, 재건 등 4대 분야 지원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의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나도 한국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신속히 완성할 것이라면서 깊은 신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쟁과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했던 경험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한국이 하나의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전쟁이 벌어진 그 나라에서도 끝까지 철수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규모가 1,2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기업이 다 할 리는 없고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증권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약 69조 원어치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한 5천 개 정도, 26조 원 정도에 달하는 재건 사업을 이제 한국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10개 사업 43조 원에서 모두 69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재건 사업이 먼 미래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건 아무래도 사업 착수 시점 때문일 텐데요. 정부는 이 6대 선도 사업 중에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비행기로 다니기 쉽지 않아서 이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잇는 육로가 이제 현지인들에게는 거의 생명줄과 같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지금 시내에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필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원전도 지금 현지를 방문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건설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올 들어서 참 힘들었던 건설사들한테 모처럼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건설사들에 대해서 수주 규모가 크고 또 수혜 범위도 넓은 이 재건 사업 특성상 좀 플랜트 위주의 해외 수주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표단으로 방문했던 이 건설사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SMR 20기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MOU를 이미 체결한 상태고요. 이 밖에 대우건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폴란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지금 재건 사업 참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전쟁이 한창이고 또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폭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안전도 문제지만 또 해외 사업이
건설이니까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을 논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솔직히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이제 우크라이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자재와 인력 동원이 어렵고 또 때문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지으려고 갔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재료를 배송하는 비용이 더 든다면 그건 수익성이 나온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도 당장 뭐 내년부터 이제 삽을 뜬다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폴란드나 또 유럽 다른 국가들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만큼 당장 건설사들의 실적에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여튼 기대는 큽니다만 뭐 상당히 길게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